윤정아, 내가 너를 믿고 맡긴 돈이 전부 여기로 흘러갔더라. 네 계좌에서 사치품에 쓴 내역들, 그리고 모르는 이름으로 송금한 내역까지 다 확인했어.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그 돈을 쓴 건 우리 가족을 위한 투자였어요. 결과만 보면 오해할 수 있지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투자라고? 네가 산 명품 가방, 네가 갔던 고급 호텔은 무슨 투자였는데? 다 우리 돈으로 네 맘대로 쓴 거잖아. 여보, 그렇게 말하면 나 정말 억울해.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한 거 아니라고. 윤정아, 네가 이 가족을 위한 거라면 왜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으로 그런 일을 벌였니? 가족을 생각했다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이건 배신이야.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엔 가만히 돈만 쥐고 있는다고 불어나지 않아요.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순 있지만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너는 나와 경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네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거야. 이제 끝이야. 이미 변호사도 만났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 이제 네가 한 일에 책임져야 할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사연들을 전해드리는 돌고 도는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사기를 치고도 뻔뻔한 며느리에게 사이다 복수를 한 똑똑한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사연을 들으시고 또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사연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구의 북적이는 재래시장 한켠에서 40년 가까이 채소 장사를 해온 김정자 씨는 늘 이른 새벽부터 남들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워낸 정자 씨는 비록 몸은 고되었지만 아들 경수가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어 늘 뿌듯함과 감사함을 느꼈다. 그런 아들이 몇 년 전 결혼을 했고 며느리 윤정은 처음에는 상냥하고 살림에도 능숙한 모습으로 정자 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윤정이 결혼 후 조금씩 가족의 경제 상황에 관여하며 어머니, 이렇게 저축만 하면 돈은 절대 불어나지 않아요. 제가 관리하면 이 돈을 더 잘 불려드릴게요. 라는 제안을 했을 때 정자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평생 모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 경수가 윤정이는 경제학 전공에다가 숫자에 밝아요. 믿고 맡겨보세요. 어머니, 라며 설득하자 정자 씨는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믿어왔던 것처럼 며느리를 믿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정자 씨는 아들에게서의 신뢰와 며느리의 자신감 어린 말에 힘입어 평생 애써 모은 재산을 며느리 윤정에게 넘기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이 선택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 윤정은 평소에도 항상 밝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정자 씨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라는 말을 자주 했던 터라 정자 씨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믿고 재산을 맡긴 뒤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윤정의 태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달 정산해주겠다던 수입과 지출 내역도 흐지부지 되었고 윤정이 갑작스럽게 브랜드 가방이나 값비싼 옷을 자주 사는 모습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럴 때마다 정자 씨는 속으로 조금씩 불안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쓰나 보다. 라며 넘기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아들 경수와 큰 소리로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다.
평소 침착한 경수가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은 정자 씨에게도 낯설었다. 방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살펴보니 윤정이 갑자기 경수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어머니 허락받고 내가 재산 관리하는 건데 왜 자꾸 참견하려고 해?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으니까 신경 끄라고. 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순간 정자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들의 얼굴에서 분노와 슬픔이 섞인 표정을 보았고 윤정의 태도에서 이제껏 본 적 없던 차가운 계산적인 면모를 느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설마 윤정이가 그럴 리가 없겠지. 라며 자신을 위로하려 했지만 윤정의 태도와 행동이 자꾸 의심스럽게 떠올랐다. 며칠 뒤 정자 씨는 아들이 멍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경수야, 무슨 일이 있니? 경수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윤정이 정자 씨의 재산을 대부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다른 사람과 비밀리에 사업 투자까지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정자 씨는 손발이 떨리는 걸 억누르며 그래, 이젠 내가 나서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았다. 김정자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난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평생 땀과 눈물로 일군 재산을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허탈함이 밀려왔다. 하지만 정자 씨는 쉽게 주저앉지 않았다. 그녀는 결코 평생의 노력과 자부심을 이렇게 허무하게 잃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을 굳게 다졌다. 먼저 그녀는 집안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재산 계약 문서를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다. 며느리 윤정과 작성했던 모든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이 무엇을 내줬고 어떤 조건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확인했다. 서류를 읽으면서 윤정이 계약서에 남긴 서명을 보고 정자 씨는 희망을 느꼈다. 법적으로 이 서명이 있다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치며 자신이 가진 자료가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정자 씨는 이대로 끝낼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인 경숙 씨를 찾아갔다. 경숙 씨는 평소 법적인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웃과 교류가 많았기에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정자 씨는 윤정의 행동과 재산에 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으며 눈물까지 흘렸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 라며 한숨을 내쉬는 정자 씨를 경숙 씨는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다. 정자 씨,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걸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차근차근 하나씩 증거를 모아보자. 그날 밤 정자 씨는 아들과 함께 윤정의 은행 계좌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며 계좌의 사용 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정리했다. 윤정이 불법적인 투자에 사용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그 증거가 어떻게 그녀가 재산을 가로채는데 활용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자 씨는 정성을 다했다. 내가 속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끝까지 지켜볼 거야. 내 재산은
내 노력의 결정체야. 라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 순간부터 김정자 씨는 단순히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머니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단호한 사람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김정자 씨는 증거를 모으기 위해 하루하루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며느리 윤정이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추적하기 위해 먼저 은행 기록과 각종 문서를 검토하며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단순히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정자 씨는 시장에서 알게 된 신뢰할 만한 법률 상담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상담가는 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은 뒤 기록을 확보한 것만으로도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윤정 씨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정자 씨는 윤정이 사용한 계좌 정보를 살피기 위해 아들 경수와 협력했다. 경수는 직장일로 바쁘면서도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시간을 쪼개 도왔다. 함께 노력하며 윤정의 은행 계좌 내역을 추적한 끝에 윤정이 자신 몰래 정자 씨의 재산을 일부 부동산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고가의 사치품 구입과 모르는 이름의 사람에게 송금한 기록을 발견했다. 이 불명확한 송금 내역을 확인하며 정자 씨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게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더 큰 사기가 얽혀 있는 게 분명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자 씨는 며느리 윤정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에 윤정이 했던 말과 행동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시장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윤정이가 돈 관리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 돈을 남에게 맡긴 건 아닐까? 라는 의견도 얻었다. 이에 따라 정자 씨는 며느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단서를 모았다. 며칠 후 정자 씨는 윤정이 시장 근처의 고급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했다. 두 사람은 돈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의논하는 듯 보였다. 이를 본 정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자신의 의심이 맞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뒤돌아 나와 이 상황에 대해 더욱 철저한 조사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정자 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지인 중 금융 관련 일을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송금 내역과 윤정의 계좌 내역을 분석하며 윤정이 정자 씨의 재산으로 고위험 투자에 손을 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정보를 얻은 정자 씨는 분노를 억누르며 이제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두 드러날 거야. 내 재산을 이렇게 쉽게 가질 줄 알았다면 큰 착각이지. 라고 결의를 다졌다. 이제 정자 씨의 손에는 분명한 증거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윤정을 상대로 반격을 시작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김정자 씨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뒤 드디어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녀는 시장에서 평생 고생하며 모은 재산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질 뻔한 상황을 눈물로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쉽게 믿었어요. 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차분히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윤정이 벌인 일의 심각성을 깨달으며 이 정도면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는 윤정 씨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정자 씨는 이 말을 들으며 오랜만에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비치는 걸 느꼈다. 변호사는 정자 씨가 모은 계좌 내역, 서명된 계약서, 그리고 윤정의 의심스러운 송금 기록을 하나하나 분석하며 윤정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윤정이 고급 부동산에 투자한 내역도 조사해 그것이 정자 씨의 재산을 사용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자 씨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윤정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서에 제출된 모든 증거는 윤정의 행적을 낱낱이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며칠 후 윤정에게 소환장이 전달되었다. 윤정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다 어머니와 경수를 위해 한 일인데 왜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윤정은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었다. 특히 윤정이 고급 브랜드 매장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과 정자 씨의 재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 계약서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정자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냥 앉아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지키고 내 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야. 라는 마음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할 때마다 변호사와 협력했다. 정자 씨는 법적 대응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알았지만 그녀의 의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자 법원은 윤정이 정자 씨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정자 씨에게 재산을 전액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윤정이 더 이상 정자 씨와 경수의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촉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결과적으로 정자 씨는 자신이 잃을 뻔했던 재산과 명예를 모두 되찾는 데 성공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정자 씨는 믿음은 소중하지만 내 재산과 삶의 가치를 지키는 건 내 손에 달려 있다. 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재산을 모두 되찾은 김정자 씨는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단순히 재산을 돌려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 며느리 윤정이 다시는 가족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밟아 윤정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윤정의 모든 불법 행위가 기록으로 남도록 처리했다. 이로써 윤정은 더 이상 정자 씨와 경수의 인생에 관여할 수 없게 되었고 법원에서 내려진 처벌로 인해 그녀의 사회적 신뢰도마저 크게 손상되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정자 씨는 아들 경수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경수는 그동안 자신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으며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제가 어리석었어요. 윤정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흔들 줄 몰랐어요. 엄마에게 너무 죄송해요. 경수의 눈에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득했다. 정자 씨는 그런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다. 경수야,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건 그 선택에서 배워가는 거란다. 우리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거야. 그녀의 따뜻한 말은 경수의 마음을 어루만졌고 두 사람은 비로소 마음속 응어리를 풀 수 있었다. 그 후 정자 씨는 시장의 친구들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복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회자되며 정자 씨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똑부러지게 대처하다니. 라는 칭찬과 응원을 받았다. 정자 씨는 시장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간간히 이야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전했다. 특히 믿음도 좋지만 재산 관리는 자신이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며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한 동료는 나도 아이들한테 재산을 함부로 맡기면 안 되겠어요. 정자 씨 덕분에 미리 조심해야겠네요. 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녀는 재산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가족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꼈다. 시장에서 일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과 불안이 아닌 삶을 향한 굳은 의지와 평온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아들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경수야, 이제 너도 윤정의 일은 잊고 내 삶을 찾아가 봐라.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경수는 어머니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더 열심히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정자 씨는 평생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행복도 다시금 되찾는 데 성공하며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다. 김정자 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다. 그녀는 힘겨웠던 시간을 회상하며 말했다. 처음에는 너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허술한 사람이었나? 자책도 많이 했죠. 하지만 이대로 무너지면 내 인생이 더 비참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따뜻한 교훈이 묻어 있었다. 정자 씨는 자신이 직접 모은 재산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과 노력,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랑이 담긴 상징이었다. 재산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내 땀과 눈물이 모인 시간이고 내가 가족을 위해 살아온 증거였어요. 그걸 쉽게 넘길 수는 없었어요. 정자 씨의 진솔한 말에 인터뷰를 보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정자 씨는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족 안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특히 재산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은 특히 5070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맡기려 고민하던 많은 이들이 정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었다. 그녀의 마지막 멘트는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평생 모은 돈을 지키는 것도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정자 씨의 눈빛은 단단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방송 이후 정자 씨는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현명한 조언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시장에서도 그녀의 이야기는 입소문이 나서 많은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다.
정자 씨는 비록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그것을 발판 삼아 더 단단해졌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어머니의 복수극이 아니라 희망과 지혜를 전하는 메시지로 남았다. 여러분이 만약 사연 속 어머니 김정자 씨였다면 며느리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일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사연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롭게 올라오는 사연을 놓치지 않고 바로 만나실 수 있으니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